역사란 무엇인가? 대한민국의 어느 보수 인사의 동영상을 한번 보면서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틀어주시죠. 거구라는 표현은 사실은 여기서 적당하지 않고 미친이라고 하는 게 정확할 겁니다. 아니 거구라고 해가지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습니까? 그것은 거구와는 차원이 다른 더 저질의 정신상태입니다. 내란 우두머리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입니다. 최고 통치자에게는 최고형을 내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남미에서 쿠데타가 잦았던 이유는 반란군 수괴들을 엄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수가 살려면은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윤석열이 뿌린 악의 씨를 말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뭐냐? 윤석열의 폭주를 막지 못한 웰빙 토호당 국민의 힘을 심알려야 합니다. 이런 내란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윤석열의 씨를 말려야 한다. 국민의힘의 씨를 말려야 한다 하는 조갑재 씨의 주장입니다. 저는 동영상에 나온 조갑재 씨의 말을 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하는 발언입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는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을까?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라고 해안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비상계엄을 막은 것, 그래서 내란의 불길을 잡은 것, 이것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의 헌법은 독재자, 통치자들의 영구집권이나 집권 연장 음모를 위한 놀이개, 장난감이었습니다. 1980년, 87년 6월 항쟁을 통해서 새롭게 개정된 현재의 헌법, 다시 말해서 헌법 77조 5항, 재적 의원 과반수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었다면 저도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아마 체포되어서 사살되었거나 아니면 야국방망이로 지금도 맞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 헌법이 77조 5항이 박종철, 이한열 열사의 죽음의 핏값입니다. 다시는 독재자, 통치자들이 헌법을 가지고 놀 수 없도록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즉시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 권능을 헌법 77조 5항에 넣어놨기 때문에 오늘 그래도 불안한 평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8월 14일까지 친일파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자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사의 변절자들을 씨를 말려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조갑재 씨가 한 말에, 저 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 문화예술의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치 부역자들을 공소시효를 없애면서 민족 반역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고 처벌했기 때문에 오늘의 프랑스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친일파 척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독재자, 내란 수괴들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줍지 않은 화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살지도 않은 사람을 사면하고 용서했기 때문에 이런 비상계엄 내란이 다시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죽은 자가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구했습니다. 저는 내란 수괴 윤석열 씨는 사형에 처하고 절대로 사면해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을 위해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일제치하 때 너는 독립운동 편이었어?
친일파였어. 4.19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0년 5월 광주 때 너는 어느 편이었어? 87년 6월 항쟁 때 너는 전두환 편이었어? 아니면 호원철폐 독재 타도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는 시민들의 편이었어? 라는 물음은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 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지금도 내란 속에 윤석열을 옹호하고 비호하고 내란에 동조하는 이런 행위는 일제 때 친일파가 하는 행위랑 똑같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전두환을 옹호하고 비호했던 그런 매국의 무리들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옛날에만, 과거에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똑똑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에 계신 기관장 여러분들은 누구 편입니까? 일본 편입니까? 독립운동 편입니까? 독재자 편입니까? 민주주의자 편입니까? 윤석열 편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을 처벌하자고 하는 사람들 편입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 반동의 무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기관장들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후세 오동훈 공수처장 당신은 2024년 12월 당신은 어느 편이었어? 라는 질문을 받을 겁니다. 똑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이쪽이냐 저쪽이냐 지금 수사하고 진실을 가리는 과정에 있습니다. 1년 후면 2년 후면 애국의 편에 섰는지 매국의 편에 섰는지 내란 수계의 편에 섰는지 민주주의 편에 섰는지 그때 가면 드러날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행동 똑바로 하시고 직무유기 직무태만 하는 것 자체도 넓은 의미에서 내란을 단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하지 않은 것, 그것도 나중에 다 죄가 될 겁니다. 한강 작가가 말했듯이 이한열, 박종철 열사가 대한민국 헌법 77조 5항을 넣게 해서 그 죽은 자들이 오늘의 산자를 헌법 77조 5항으로 살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하루는 그 죽어간 선배 열사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미래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시고 각자 알아서 공수처장은 공수처장대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직무대행대로 법원행정처 처장은 법원행정처 처장대로 법무부 차관은 차관대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처장대로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공무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장님,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번에 K민주주의, 새로운 집회 시위 문화, 그리고 2030들의 발랄한 응원봉, 집회 이런 거 텔레비 보신 적 있어요? 보신 적 있냐고요? 저한테 묻습니다. 네네. 네, 많이 봤습니다. 그렇죠. 네, 좀 감동적이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뭐 소녀시대 그 여러 가지 그런 것도 다 봤습니다. 네. 그분들이 원했던 게 탄핵이 답이다.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외치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습니다. 온 국민들이 윤석열 구속 이것이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내란 속에 윤석열이 저렇게 관저에 꽁꽁 틀어 앉아서 법 집행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우 슬픈 크리스마스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은 비상계엄 내란으로 그 까만 밤을 하얗게 지새웠고 또 남태령에서 그 영하 7도의 추위 속에서 28시간씩 대치하면서 그 염원했을 그 윤석열 체포 구속에 대해서 답을 내놔야 되는 기관이 공수처예요. 탄핵이 답이고 윤석열 구속이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해피 뉴 이어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12월 31일 이전까지 체포 구속이 돼야 사람들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인사할 거 아니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는 지났지만 해피 뉴 이어가 될 수 있도록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네, 공수처장님. 네. 지금 내란 수계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질문만 나오는데 내란 공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또 공범 피의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추경호 또 지금 소환에 불응하고 있죠. 자, 이거 경찰하고 공수처하고 공조수사하고 있습니까?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란 공범 내지 내란 공범 피의자 추경호가 또 출석을 불응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 협조하고 또 상의를 해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을 못 잡아들이니까 그 공범들이 이렇게 지금 같이 불응하는 거예요. 수개를 잡아야 돼요. 수개를. 추경호하고 유상범 간사님 추경호하고 친하세요? 그래서 지금 비호하는 거예요? 그럼 비호하지 않으면 옹호하는 겁니까? 제가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야. 확인하는 거라고요. 자,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발뺌이 아니라 발끈이라고 얘기했어요. 발끈발끈 하지 마세요. 이 방송 듣고 있는 분들을 의심해요. 자, 잠자코 계세요. 공처장, 내란 공범 피의자 국민의힘 추경호 피의자도 계속 불응하면 빨리 체포하세요. 아셨습니까? 네,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발본색원 하겠습니다. 원천 봉쇄하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내란의 불씨가 언제 또 큰 불길로 번질지 몰라요. 죄 지은 사람들은 의심받는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사하시고 죄가 없으면 빨리빨리 풀어주시고 죄가 있으면 빨리 잡아 쳐넣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 그다음 위원장님 국방부 차관입니다. 아까 그 의문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네. 확인하라는 거 제가 지금 보고 받은 최종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비상계엄 상황 때 소집이 됐던 특수요원들은 그 상황이 종료됐던 12월 4일 날 전혀 상황 해제와 동시에 해 부대로 다 복귀됐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지금 제기하셨던 의문이었던 뭐 민간인 블랙 요원 같은 요원들은 현재 우리 군에는 민간인 요원들을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그러면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요원들은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부대장한테 직접 확인한 결과 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현재까지 제가 확인한 상태에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님, 예. 원래 이런 공개된 법사위 회의에서 전 국민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또는
외국에서 보고 있는 상황에서 블랙 요원이라는 말 자체가 나오는 게 적절합니까? 안 적절합니까? 예,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데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보위 간사할 때도 비공개 정보위 회의할 때는 그런 얘기들이 주고받고 하는데 밖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렇게 회자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회자되게 합니까? 내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위해서 내란죄를 저질러서 그것도 안 되지만 특히 이런 특수 임무에 종사하는 우리 국가의 자산들을 이렇게 써먹는 것 자체가 진짜 이거는 중대 범죄인 거예요. 어쨌든 일은 벌어졌고 수습은 해야 되니 의원님들께서 지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여튼 철두철미하게 잘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 꿍시렁 혼잣말 좀 하지 마세요 좀. 꿍시렁 안 해요. 송석준 의원 질의하세요. 항상 이렇게 잠깐만요. 곽기태 의원. 왜요?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예요? 어? 왜? 블랙 요원이 모두 군부대에 들어왔고 윤관 블랙 요원은 군이 운영. 제가 했던 말은 그런 말 하는 것 여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왜 부적절하게 됐냐? 내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예요. 아셨어요? 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추가 조치를 하라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철두철미하게 조치하라고 하는 거예요. 곽규태 의원은 국회법 145조에 의해서 1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수사당국으로부터 내란 공범 피의자로 적시되어 소환을 지금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 수계 피의자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몰랐다고 쳐요. 몰랐다면 그 부분은 논의를 하더라도 본인들의 직전 원내대표가 내란 공범 피의자로 수사당국에서 소환을 요청받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국민의힘은 석고대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반성과 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렇게 법사위 진행을 못할 정도로 진행을 방해하고 또 이렇게 퇴장해서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여당이기를 포기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건 그거고 오늘 법사위에서 안건 심의를 하기 때문에 속히 입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내란을 일으킨 것은 윤석열이에요. 그래서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수사당국에서 지금 소환을 요구받고 있어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탄핵을 했어요. 탄핵을 국민의힘만 했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탄핵에 동참했어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내란 공범 피의자로 입건이 돼서 경찰 소환을 요청받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내란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내란을 저지른 자들에게 내란을 저지른 자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그것을 비호하고 옹호합니까? 그러니까 내란 동조당 소리를 듣는 거예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폭력에 대해서 반인권 뭐 공소시효 만료에 대한 법에 대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칼을 들고 위협한다고 그러는데 칼이 아니라 계엄군을 동원해서 총뿌리를 동원해서 총을 동원해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눈 것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런 말 좋아요. 그렇게 쓰세요. 자, 그러니까 근데 말을 이렇게 잘라서 오해를 사지 않게 국민의힘 귀당 내부에서도 윤석열을 탄핵에 동참한 선량한 의원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거기에 동참하지 않은 것을 부끄러워하세요. 아셨습니까? 피의자 정청래 의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자, 여러분들 비상계엄은 반대한다면서요. 비상계엄이 내란이에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내란과 외환에 대해서는 형사 불소추권이 없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잘못됐다 그러면 내란이 잘못됐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말장난하지 마세요. 곽규택 의원은 발언권을 중지했으니까 발언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시고. 자,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의원의 뚫린 입을 누가 막냐라고 박지원 의원이 많이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건 자유인데 그렇게 말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께 제가 얘기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범이다, 내란숙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발끈발끈하지 마세요. 도둑이 제발 절려서 하는 거라고 국민들이 인식할 테니까. 아셨어요? 잘 아시겠지만 내란 범죄는 수괴는 사형, 무기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도 그에 준하는 그런 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란에 동조하거나 방조하거나 선전선동 활동하는 경우도 징역 5년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논리를 펴고 있는 것도 다 내란 선전선동죄에 해당되어서 다 유죄에 처할 그럴 사안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법에 나와 있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모르면 보세요.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따라서 지금 댓글로 내란을 옹호하는 자들은 이건 공소시효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다 캡처해서 처벌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내란 수괴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은 어느 정당이었습니까? 어느 정당이 선거운동에서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까? 그러면 비상경을 해서 내란 수괴로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인데 그러면 그 당에서는 최소한 대국민 사과 한 번이라도 했습니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국민의힘은 당의 의견으로 당론으로 이런 내란죄를 저지르게 된 같은 당 소속 윤석열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연대 책임을 갖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 이런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제 했어요?